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로 좀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 스테이블 코인 2예요. 그 중에서 특히 베이시스 캐시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현물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루나와 같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시너리지를 통해서 스테이블함을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살펴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너리지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두 번째가 리베이스 기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요. 시뇰리지 기반은 베이시스 캐시, 엠프티 셋 달러, 다이나믹 셋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베이스 방식에는 앰플포스, 얌, 디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페이나 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베이시스 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2018년에 나왔던 베이시스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베이시스 프로토콜은 그 당시에 안드레스 호로비츠나 베인 캐피탈 벤처스나 라이스피드 벤처스, 그리고 놀랍게도 구글 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133밀리언 달러를 펀딩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약 1,5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돈을 펀딩을 받았었는데, 이 베이시스 프로토콜이 SEC의 증권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됐고, 저 펀딩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다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펀드를 다 돌려주고 셧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살린 게 베이시스 캐시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 베이시스 캐시는 익명으로 프로젝트를 런칭해서 저러한 규제 리스크를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곽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베이시스 캐시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엠프티 셋 달러나 다이나믹 셋 달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야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베이시스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 베이시스 프로토콜은요, 크게 세 가지 코인으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베이시스 캐시, 즉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두 번째가 베이시스 본드, 세 번째가 베이시스 쉐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베이시스 캐시와 본드의 공급량은 유동적이지만 쉐어의 공급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쉐어는 거버넌스 투표에 사용이 되죠. 이 거버넌스는 여러분들이 JYT를 가지고 한번 해보셔서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캐시가 1달러보다 작다면 이 캐시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저들이 캐시로 본드를 싼 값에 구매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베이시스에서는 본드의 가격이 캐시의 가격에 제곱이 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의 가격이 1달러보다 작으면 본드의 가격은 그것의 제곱이니까 더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캐시가 0.8달러라면 본드의 가격은 0.64달러일 거예요. 그래서 훨씬 본드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캐시로 본드를 사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캐시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만약에 캐시가 1달러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캐시가 1달러보다 커지면 캐시를 더 발행해서 유통량을 늘림으로써 캐시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방법은 본드와 쉐어홀더에게 캐시를 찍어내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본드를 캐시로 1대1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캐시가 1달러보다 작을 때 사람들이 캐시를 가지고 본드를 싼 값에 구입을 했었죠. 만약에 캐시가 1달러보다 커진다면 이 사람들은 본드를 캐시로 1대1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 빼기 캐시 가격의 제곱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 두 기작에 의해서 캐시의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캐시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캐시의 가격이 1달러에 맞춰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베이시스 캐시의 가격이 1달러 근처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ESD, DSD 다 마찬가지예요. 1달러는커녕 0.5달러도 지키는 것이 힘들어 보이죠. 저는 이 베이시스 캐시 아이디어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길 바랬었는데 실제로 투자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 이 베이시스 캐시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1를 지키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시가 $1보다 작을 때는 캐시 유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캐시를 본드로 바꾸는 거. 그런데 캐시의 가격이 $1보다 높아지게 되면 캐시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해요. 발행해서 주기도 하고 본드 홀더들이 1대1로 교환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본드의 문제가 본드 홀더들은 캐시가 계속 커져도 이득을 보는 게 없어요. 차라리 이 쉐어홀더에게 캐시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본드 홀더들이 시너리를 좀 더 받으려고 1대1 교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캐시의 가격이 $1보다 클 때 저렇게 캐시를 분배받아서 얻는 이득보다 그냥 본인이 본드를 캐시로 바꿔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드 홀더들이 캐시의 가격이 $1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해버리는 것 같아요. 본드 홀더들이 캐시의 가격이 $1를 터치를 하면 수익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 심리가 이 베이시스 캐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물론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실패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이시스 캐시 V2는 여기에 조금의 로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가격을 보면 여전히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죽어버려서 동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네가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냐면요. 베이시스 쉐어 있죠. 저 수량이 한정된 베이시스 쉐어를 초기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줬었는데요. 그 에어드랍 물량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캐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 많이 했죠. 그런데 캐시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캐시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이시스 쉐어의 분배가 끝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저 프로젝트에서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저 캐시와 쉐어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요. 폭락하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죽은 채로 프로젝트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베이시스 캐시가 처음에는 이제 쉐어를 나눠주니까 매우 가격이 높았었죠. 그러다가 쭉 이제 하락을 해버리고 거의 이제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시스 캐시를 똑같이 포크를 해서 만든 미스를 캐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미스를 캐시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 캐시의 가격이 200불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회전 불가능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쉐어도 마찬가지예요. 캐시보단 낮지만 쉐어도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계속 빌빌 기는 차트를 보이고 있고 미스리 쉐어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도 많이 주고 가격도 높네,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가격이 높지? 그런데 이자 많이 주니까 상관없고 나는 여기서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 쉐어의 분배가 끝나는 순간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는 설거지를 당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베이시스 캐시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시스 캐시 아이디어를 빌려서 나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클레이튼에 정확하게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거죠. 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카이와 카이 쉐어가 있죠. 그리고 본드가 있습니다. 지금 카이의 가격을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114를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봤을 때는 베이시스 캐시나 미스린이나 ESD나 DST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만에 하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길 기원 드리고요. 이렇게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새로 포크를 떴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파이에 투자를 하실 때는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라는 프로젝트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큐먼트에서 그런 걸 찾지 못했고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